강원도 소재의 레고랜드, 부도, 이 채권 시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한 돈을 안 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 방문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올해 5월 5일에 이제 정식 개장을 했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이에요. 강원도와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테마파크 조성업체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놀이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고 뭐 11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문화재도 발견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지연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고요. 큰 레고랜드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큽니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땅 사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자 이제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이 레고랜드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보증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지난달 말 갑자기 이제 만기 도래한 2,050억 원 강원도가 못 갚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부도 처리가 됐는데 강원도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은 거의 국호채 수준으로 대우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이 안 팔린다, 부도 났다. 그러면 일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뭘 믿고 사겠느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된 겁니다. 자,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다시 번복을 했어요. 2,050억 원 예산 내년 편성해서 내년 1월까지 갚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시장은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정책금융당국 수장이 또 모였습니다. 비상경제금융회의를 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자금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그러니까 뭐 어떤 도나 시나 뭐 어떤 지자체에서 그 동네에 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강원도는 관광 도시니까 이 레고랜드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2011년도에 초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더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빌려서 결국 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확실한 사업이고 돈을 갚을 사람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자도 좀 싸게 해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내지는 국고채를 발행해가지고 네가 사라 채권을 사라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윈윈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라고 하는 걸 조성한다 그러면서 지급 보증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준 거죠 강원도에서. 근데 그걸 갑자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신뢰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지금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이른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증시에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워낙 좋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채에서 갑자기 더블 A라고 하면 굉장히 우량 등급이에요. 우량 등급의 그렇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지금 3년 만기 무보증 우량 회사채의 경우는 5%, 6%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2% 중반이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량 등급도 차수화가 안 돼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발행 사태가 나는 거고 우량 등급이 그러니 그 A 등급 이하의 경우에 아예 수요가 전무한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렇게 3년짜리 회사채가 아니라 단기물 90일짜리 기업어음이 시장은 더 심각해요. 그렇죠. 여기는 90일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채를 발행해서 단기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괜찮지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운영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뭐 이런 은행들, 뭐 중소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보증해둔 금융사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요. 어제 23일 일요일에 나온 기사들 참 참담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레고랜드 부도 패닉, 150조 대출 금융권이 떨고 있다. 롯데건설, 태양건설도 부도 위기 떴다. 이거는 미국 주식 마이너 갤러리에 나온 얘기였다는 거죠. 또 건설 불입국에 저축은행에 손 벌리고 부도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 자금 경색 비상, 돈줄 막힌 건설 PF 뇌관 터지나 산업계도 휘청. 또 그 다음 기사는 휘청이는 채권시장, 기업 부도설 뜬 소문까지 들린다. 또 다른 거는 충남 6기
우석건설, 부도임박, 건설사 줄도상 공포 떨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150조 부동산 PF 부실 떤다. 부실 터진다. 건설증권사 주가 추락하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만 쭈르르 쭉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강원도가 뭐 정말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으나 도지사가 약속을 한 거를 이렇게 밥 먹듯이 뒤집고 그러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수많은 것들도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얘기 터지고 나니까 지금 둔촌주공 7천억이 필요하다 그래요, 당장.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약속 지키고 좀 빨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다 봉합되는 듯이 했었잖아요. 둔촌주공 7천억 다시 이제 못 마련한다고 지금 또 기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건설 경기 다 망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를 올려야지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명박 요 라인들인데 요즘 지금 경제 안 좋다, 민생 경제 나쁘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도 집값을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금리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뼈를 까는 아픔으로 건설 경기 일부러 억지 부양 안 하고 그냥 나라 한번 좀 잘 해봅시다. 이 펀더멘탈을 좀 튼튼하게 해봅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태가 자꾸 벌어지고 그러게 되면 그냥 손쉽게 건설 경기 부양시키고 집값 올리고 땅값 올리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난 이득 따먹고 그냥 나라 그냥 부흥한 것처럼 가짜로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놓고 난 빠지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기사들 쭉 나오는 거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경제신문에 광고 주는 수많은 건설사들이 이런 기사 띄워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버블 경제로 갈 수 있게끔 건설 경기 올려주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있다가 또 그 피똥 싸는 건 또 그 다음 세대 우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한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득되고 욕 안 얻어먹는 것 쪽으로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골격을 보면 근데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PF가 지금 뭐 150조다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 파는 것부터 그 부지 매입에서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에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PF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규모 대출이 필요한데 이게 담보가 신용이 아니에요. 네. 미래 발생할 프로젝트 수익성이에요. 맞습니다. 분양 잘 될 겁니다. 중도금 받아서 이거 갚을 거예요.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촌 제공이든 뭐 음마 아파트든 거기는 경쟁률이 2자릿수 내지 3자릿수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거기다 돈 되겠습니다가 평상시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둔촌주공 지금 6개월 만에 사업 재개를 했는데 7천억 원 플러스 운영자금 1,250억 원을 더해서 8,250억 원 PF 대출을 누구 대출 받으실 분 채권 좀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든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공사 위험해져요. 그렇죠. 건설사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증권시장에서는 앞서 언급하셨던 증권사들이 루머로 돌았어요. 부도날 것입니다. 부도. 그러니까 금감원이 엄정 이 루머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다가 부동산 개발 리츠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둔촌주경의 경우에는 4개 건설사가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했어요. 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여기 네. 롯데가 문제예요. 이 7천억 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달 말까지 28일까지 만기를 건설사들이 17일반으로 나와서 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분양하기 전까지 나오는 운영자금 다 건설사들이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롯데건설은 지금 비상장사예요. 네. 근데 시공 능력은 8위예요. 8이요. 8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물어야 되니까 여기도 한 1,500에서 2,000억 사이를 이제 돈을 메꿔야 되니까 메꿔야죠. 네. 지난주에 여기에서 유상증자 2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하고 앞으로 운용자금이 더 필요하니 모회사인 롯데 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을 더 빌려왔어요. 그러자 여기 비상장사기 때문에 주가는 시간에 의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 치지 않더라도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주가가 5% 넘게 5%가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겠죠. 왜냐 루머 소식이 나돌고 있는데 위험하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네. 앞으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지방건설사들은 이미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충남 지역의 유기건설 업체인 우석건설이 지난달 말 1차 보도 냈어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이 있는데 상환 불가능할 못한다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부도 상황이 나타나기엔 뭐가 문제냐? 아하,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아파트 일본 수분형자들한테도 전가돼요. 그렇죠. 회사채 시장 발행 안 됐다는 게 일반 분양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찬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하, 부동산 PF라는 게 잘못되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연관되고 주식시장, 금융시장, 여기다 건설사, 중소건설사, 중소형, 여기다 PF 시장이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여서 중소형 증권사들, 네. 저축은행들이 여기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 지금 중소형 건설사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정부는 고민이 있죠. 네.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네. 여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자영업자들한테 돈 퍼졌던 것도 네.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소건설사, 증권사 살리기 위해서 여기 이 시장을 막 메꾸기 위해서 50점 플러스 알파를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어디가 오버랩되느냐? 영국하고 너무 비슷해. 영국이 네. 새 총리 트러스 총리 퇴임했지만 44일 만에 퇴임했지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하겠습니다. 네. 70조 원 감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물가 소리 때문에 합니다. 정책 미스. 네. 영국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감안해서 한미 금리 역전 양상만 감안을 했는데 이제는 건설 경기, 자금 조달 시장까지 감안해서 네. 다음 달 올해 마지막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권 시장, 자금 조달, PF 시장,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 부담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사업 가치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도지사나 뭐 도나 아니면 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는 걔네들이 뭐 디폴트 날 일이 없으니까 물론 퍼센테이지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다 됐던 건데 갑자기 강원도발에서 이런 식이 터지고 나니까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이나 위례도시 관련된 PF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위험 부담을 안고 성남시하고 이제 이게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발생하지 말라고 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정치적으로 왔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 상황 보세요. 레고랜드 지금 망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개발해서 다 성공한 거 보세요.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뭐 가지고 따져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 두 번째 하고요. 이렇게 지금 건설 쪽의 상황이 어려운데 이번에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누가 올라갔습니까? 맨날 낙하산 내려가지고 엉터리 방터리 하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공모를 바꿔야 된다. 규정 바꾸자마자 지금 이은재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비를 통해서. 이은재라는 사람이 무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뭐가 있습니까? 5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굴리는 곳인데 이런 데서라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바뀌고 전문가가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제대로 비워주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친하다고 아무나 갖다 붙이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탄스럽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야. 정쟁을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고 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쓸데기 없이 남을 잡아오놨나 안 잡아놨나 이런 거 가지고서 꼬투리 잡지 말고. 예?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였고요. 우리 뭐 너무 뭐 회사채 발행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고 몰라도 되는 분들은 몰라도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경제를 한심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짜증난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우리 누가 손해보는 거? 우리만 손해봐요. 대통령 손해 안 봐요. 우리만 손해봐요. 도지사 손해 안 봐요. 우리만 손해봐요. 제대로 된 사람 좀 일 좀 하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 좀 잡아먹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얘기 조금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일본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이 됐고 중국 위안화 가치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러다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생각보다 좀 룰루랄라요.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인데 그래도 일본은 잘 지내고 있네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은행장이나 소갈이 하고 있다. 네. 여기도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우리도 이제 1,400원 선이 마지노선이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르내리는 게 뭐 20, 30원씩 가까이 20원씩 이제 오르내리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이 엔화 가치도 비슷합니다.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어요. 네. 이게 연초 대비 연초에 한 115엔대였으니까 30% 급등한 거고요. 이게 일본 경제 거품 후반기였던 1990년 이후에 이 3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예전에는 엔저 효과 하면 수출 잘 됐어요. 네. 무역 흑자 냈어요. 우리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일본도 무역 적자예요. 그 돈이 11조 원,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게 1979년 이후 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도 똑같아요.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에너지값 급등했죠. 엔화값 떨어지니까 수입 가격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엔저 덕을 못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엔저가 가속화되니까 무역 적자는 확대되고 물가는 더 오르면서 네. 일본 경제 전체에 대한 부작용이 좀 커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노선 150엔 뚫렸기 때문에 155엔, 160엔 선도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왜 위안화 가치가 또 14년 만에 최저치입니까? 이게 시진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비슷합니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이 여기는 위기예요. 네. 부동산 지금 미분양, 중국 전체에 미분양, 미완공 아파트가 한 200만 채 이상으로 추산이 돼요. 그건 카운트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침체, 위안화 네.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돈을 더 풀면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야 그러면 여행 계획이라도 좀 풀어볼까? 코로나 방역 조치 좀 풀어보는 거 일부 안 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위안화 약세도 포치 달러당 7위안 돌파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위부터는 천정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게 되면 이것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네. 이걸 중국은 또 통제를 해요. 외환 네. 시장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금융안정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업체 절반 가까이는 번 돈으로 원리금 상환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이번에도 위기는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민생 경제에 쓰시고 정적 제거에만 힘쓰지 말아주세요. 검찰들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검찰분들 반성하세요. 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애 뉴스 인사이다. 오늘 소장님하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